그리고 여기 대각선으로 된 이 직선들도 전부 다 원이라는 것을, 원의 그 대원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쿼드 스피어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 직선이 직선으로 사용된다는 전제는 같은 면에 속할 때만 그게 성립한다는 게 단점인데, 실제로 리퀘스트 내에서 사용을 한다는 전제를 깔면은 그 타일 구조를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과 면 사이의 경계면 문제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는 이제 이걸로 거의 끝이고요. 그 다음은 차곡차곡 이제 하나하나 구면에 맞게 마이그레이션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메쉬를 실제로 만드는 단계에서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단계만 조금 다른데요. 그 한번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이제 실제로 요 복세를 만들 때 어떤 평면으로 폴리곤을 자를 건지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레스터라이제이션을 완료를 해가지고 한번 2D 그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내비게이션 메시 생성 알고리즘은 그 평면인 것과 똑같이 그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리고 나면은 정육면체상에서 볼록 다각형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구면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대로 이 구면상에서도 그대로 볼록 다각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제 타일을 빌드를 할 때 실제로 리퀘스트에서는 이제 에이전트의 반지름만큼을 더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타일 영역만 봐서는 여기 있는 장애물이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타일 영역을 빌드를 할 때 실제로 빌드는 에이전트 반지름만큼 더 큰 영역을 빌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약간 크게 정처리를 해야 그 이 타일 경계 영역이 완전히 동일하게 빌드가 되어가지고 두 타일을 연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빌드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구면상에서 이제 타일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꼭지점 부분에서 처리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꼭지점 부분에서는 요 확장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가 문제인데, 원래는 이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쿼드 스피어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처리를 했었어요. 여기 실제로 이 앞쪽 면을 벗어나서 요 옆이나 위에 사용되는 이 점에 대해서 앞쪽 면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강제로 이제 Y로, 실제로는 X로 나누어 가지고 요 왼쪽 면으로 사용이 될 값인데 실제로 강제로 Y로 나누어서 앞쪽 면으로 사용을 하면은 원래 떨어져야 되는 -1, -1에서 1, 1 사이의 값이 아닌 그 바깥의 값이 나오면서 이제 개념 확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드를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타일 바깥을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상 빌드를 해보니까 이 위쪽 면에서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아래쪽 면에서는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 공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되게 셀 형태 자체가 다르고 레스터라이제이션 된 값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타일 간의 연결이 악위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쿼드 스피어 상에서 이제 인접 타일에 해당하는 좌표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부분에서는 그걸 그렇게 강제적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쪽으로만 추가를 하고 왼쪽으로만 넓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더미 값을 채워서 무조건 요 영역은 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빌드하는 쪽이 훨씬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타일 단위로 빌드가 끝나면은 타일과 타일을 연결을 해서 내비게이션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리퀘스트에서는 2차원 배열로 타일을 저장을 하고 타일 간의 연결을 이제 이 타일 좌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도 실제로 이거를 그 쿼드 스피어로 포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6 곱하기 M 곱하기 M 배열에다가 타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타일 간의 인접 타일을 계산을 해가지고 타일 간의 연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형으로 연결된 타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 이 타일 하나만 보면은 어차피 자기 그 위 타일, 왼쪽 타일, 오른쪽 타일, 아래 타일은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타일 간의 연결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길을 찾아야 될 텐데요. A-스타 알고리즘은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2D에 특별히 제약되지 않은 그래프 기반 서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구면이라고 해도 거리만 각도 기반으로 넣어주면은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최단경 이렇게 구면으로 이제 폴리곤 단위로 정확히 변의 중점을 따라가지고 길을 찾은 다음에 이제 최단경도로 이렇게 당기는 스트링 풀링 알고리즘은 2D 알고리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 구면 기하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함수 목록 정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과 선분 간의 거리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요. 점과 폴리곤 간의 거리도 이 점과 선분 간의 거리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이 폴리곤 내부에 있는지 체크하는 거, 선분 위에 있는지 체크하는 거, 선분과 선분의 교점, 선분과 폴리곤의 교점, 선분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 정도를 구면기하학으로 이제 구면기하에 맞게 옮기면은 기존 알고리즘이 거의 그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코드 스피어의 특성상 이 면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코드를 굉장히 여러 번 작성을 해야 되는 좀 코드가 난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버그가 생겨도 이게 그 특정 케이스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케이스는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에서만 버그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힘든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드가 이래요. 예. 네, 이게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보다 그냥 이거 부호 하나 잘못 쓰면은 그 부호 하나 잘못 쓴 게 터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는 이런 표를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계속 붙여놓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의 적이죠. 플로트 오차 때문에 속썩일 일이 많은데요. 플로트 오차 자체는 이제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값들을 더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오차라서요. 자기가 다루고 있는 벡터의 크기를 항상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면에서는 실제로 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전에도 교점 구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때마다 그 값의 오더가 증가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만약에 오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양쪽을 노멀라이즈해서 더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두 직선 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선분의 노멀 벡터를 구하고 또 다른 직선의 노멀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교점 구한다고 이제 두 개를 또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 오더를 까먹고 기존에 있던 점이랑 중점 구하고 이러면 바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루고 있는 벡터 크기를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이고요. 예, 리퀘스트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멋진 내비게이션 메시 라이브러리입니다. 광고문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트 오브 스테이트 이런 스테이트 오브 아트구나. 예, 그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실제로 빠르고 멋진 내비게이션 메시 라이브러리입니다. 내재된 버그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이 리퀘스트를 구형 맵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냥 리퀘스트 내비게이션 메시를 각도 제한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구면에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빌드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맨 처음엔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러면 되겠지라고 이제 무작정 덤비는 것보다 그냥 내부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본 다음에, 그리고 구면기하학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고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해나가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희 그 리퀘스트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돌아가는 영상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